잘 풀리죠? 괜찮지? 자, 여러분 질문 시작해 볼까?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뭐 해줄까요? 이제 감기 걸렸어? 205쪽? 205쪽에 7번. 이 발음은. 요게 우리가 가 있죠, 가. 간인 요 NH2 요거를 사실 요즘은 우리가 유기화학 파트가 잘 안 나와서 이거를 아미노기라고 불러주는 거야. NH2가 아미노기고 COH 요거는 카복실기 또는 쟤를 카복실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미노기에서 아미노를 따오고 카복실산에서 산을 따와. 그래서 저게 아미노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모든 아미노산인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리고 H 하나를 가지고 있고 요 자리를 우리는 알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아래는 CN, HN 플러스 1 요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H가 들어갈 수도 있고 N이 0이면 N이 1이면 CH3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R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져요. 어?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이 총 몇 가지라고 들어봤어? 20가지. 알겠죠? 조금만 다른 거야. 다른 건 다 똑같고 대신 봐봐 여러분. 이 아미노기는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H를 받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조 부분은 염기로 작용할 수가 있고. 알겠죠? 그리고 이 카복실기는 OH가 있지만 누구만 떨어져 나가냐면 H 플러스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 부분은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 일종의 양쪽성 물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돼.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응? 알겠죠? 그죠? 물론 이게 정의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 왜냐면 아미노기가 아레니우스 염기가 될 수는 없잖아. OH-를 갖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브랜세들로리 염기는 말이 되죠. H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했죠? 그리고 자 COH 부분은 H 플러스를 줄 수가 있으니까 아레니우스 산도 가능하고 불호산도 가능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간인 아미노산 나는 이거는 아세트산인 H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수용액이 되면 아레니우스산 요게 될 수 있죠. 됐지, 그치? 자, 그리고 나를 NaOH에 녹일 때 나는 불호산으로 작용한다. 뭐가 나오니까? H가 나오니까. 됐지, 그치? 사실 나 같은 경우도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아세트산 수용액은 이렇게 해주면 더 좋긴 한데. 원래 정의 자체가 수용액이 즉 물에 녹였을 때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또 어디 갈까요? 음, 208쪽. 자, 208쪽에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문제를 풀 때는 부피하고 수소이온의 몰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수소이온의 몰농도비를 구하는 거야. 응? 알겠죠? 그죠? 그럼 수소이온의 몰농도는요. 자,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면 간인
저거 단위다 선정할게요. 20분의 1 나는 1분의 5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농도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1000배 차이 나죠. 1000배. 그지? 요게 1대 10의 3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러면 가, 나 이렇게 해놓고 가의 pH와 그리고 나의 pH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내가 가의 pH를 저기 X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문자를 쓰자.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의 pH는 얼마라고 잡아주면 될까? 농도가 1000배니까. 요거는 지수를 얼만큼 작아져야지? 3만큼 작아진다. A-3 이렇게 돼야죠. 이해했지? 그러면 얘는 pH는 뭐가 되고? 14 A가 될 거고 pH랑 더한 게 14가 돼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나의 pH는 얼마가 돼줍니다? 17 A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그러면 자 가에서 pH와 pH의 차이입니다. 저 빼줄게요. 그러면 14 2A 이렇게 들어가고 그치? 얘는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20 2A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둘이 같을 거야.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럼 이게 14 2A가 10 A 이렇게 들어가네. 그 A 값이 얼마 나옵니까? A는 4. 됐지 그지? 14 빼기 10이니까 그래서 요게 pH가 4짜리 요거는 pH는 10 얘는 pH가 1짜리 그죠? 여기는 얼마가 됩니다? 4를 빼니까 13짜리 이렇게. 그래서 pH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하고 나는 4하고 1이니까 둘 다 산성이고 x는 저 차이값 얘기하는 거예요. 10과 4의 차이니까 6이 돼줘야 돼요. 됐지? 또 어디가 있고 저기 설마 막 숫자를 막 찍어서 풀고 그러진 않겠지? 그죠? 또 어디 갈까요? 질문 없어? 다 했어 이제? 잘 푸네. 확실하게 여러분 이과생들이라 지수 로그가 익숙해서 그런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질문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중화 반응 들어가야죠. 중화 반응
프린트가 전자지수. 가끔 프린트가 이상할 때가 있어. 이게 원래 71번까지 했는데 분명히 71번까지 쌤이 인쇄를 눌렀는데 뒤에 두 장이 백지로 나왔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걸까?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파업하는 건가?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중화 반응. 중화 반응에 아주 기본적인 거는 그거는 우리 방학 때 다 했으니까 아주 그냥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화 반응에 꼭 쓰이는 개념은 사실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로 문제를 다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게 뭐야? 아, 얘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개념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 중화 반응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는 개념은 딱 지금 알려주는 세 가지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만 고민을 하면 돼.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럼 문제를 못 풀어. 자꾸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 거의 모든 문제에 다 녹아있지. 그죠? 여러분, 이 단위 부피당 이온수랑 똑같은 게 뭐예요? 이거는 이온의 몰농도. 아니면 줄여서 그냥 이온의 농도.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하죠. 그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 그지? 대괄호를 하고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면 이거는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구해 주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이온의 개수를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된다. 됐지, 그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될 게 뭐야? 첫 번째로 이온수를 구하는 걸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수를 구하려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와 뭐를 곱해주면 되죠? 총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치? 일단 무조건 곱해놓고 시작해. 응?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은 부피를 곱해놔. 그래야지 뭐가 보여도 보이니까. 알겠죠?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수용액에서 전하량의 총합은 수용액에서 전하량의 총합. 요거는 항상 얼마가 돼야 됩니다. 항상 0이 돼줘야 된다. 수용액에서 전하량의 총합은 항상 0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양이온의 총 전하량 요거랑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음이온의 총 전하량 요게 같아야 한다.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은 무조건 같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이런 거 있죠. HCl과 NaOH처럼 만약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반응을 한다면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는 무조건 동일해야 된다. 만약 여기에다가 쌤 KOH를 넣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가짜리들만 있다면 알겠지?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는 무조건 1대1이 돼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봐 여러분. 요 일가산과 일가산 문제에서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CL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요 세 가지를 반응시켰는데 존재하는 이온수 비가 1대 3이다. 만약 이런 비율이 하나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요거 세 가지는 같은 전하를 떼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치? 그래야지 반반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얘는 자기 혼자 절반을 차지해줘야 돼. 그치? 근데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이온이 누가 있어요? 염화이온,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 K 플러스 칼륨 이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들이야. 그쵸?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은 자기 혼자서 뭐가 될 수는 없다. 절반을 차지할 수는 없다. 이미 양이온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개짜리는 무조건 CL이다. 자기 혼자서 반이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염화이온 말고는 없다. 응? 알겠지? 저기 CL이 많이 나와. 잘 봐놔야 돼 이거. 알겠죠? 자, 다음 이번에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들이 많아. 예를 들면 자, H2A 이가산과 BOH2 이가 염기를 반응시켜보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산성이라면 꼭 있어야 되는 이온을 떠올려 주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온은 H 플러스 A2 마이너스 B, E 플러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양이온은 1가짜리도 있고 2가짜리도 있는데 음이온은 몇 가짜리밖에 없잖아요? 2가짜리밖에 없잖아? 요게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려면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 누가 더 많아야 되겠다. 요거는 무조건 양이온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알겠죠? 이걸로 우리가 액성 파악이 가능해야 돼. 왠지 알겠어요? 음이온은 다 2가짜리밖에 없어. 만약 여러분들이 전하량 10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봐. 근데 음이온은 몇 개만 있으면 되죠. 5개가 있으면 되거든. 근데 양이온은 5개 갖고 안 돼. 누구도 껴있으니까 1가짜리도 껴있으니까 무조건 5개를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응? 알겠지, 그지? 저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같은 나이를 만드는데 음이온은 2살짜리들만 돼 있다. 그래서 알겠죠? 만약에 2살짜리들 갖고 전체 나이를 10살을 만들 거야. 그 5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그치? 근데 1살짜리랑 2살짜리가 껴있대. 그러면 5명 가지고는 10살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1살짜리가 무조건 껴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중성일 때 볼게요, 여러분. 중성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온이 A이온과 B이온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저거밖에 없어. 다 2가짜리밖에 없으니까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가 서로 뭐하겠다? 같겠다. 됐죠, 그죠? 자, 이번 염기성 한번 가볼까요? 자, 염기성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온들 A이온, B 플러스, 다음 OH 마이너스. 양이온은 2가짜리밖에 없어요. 근데 음이온은 뭐가 껴있잖아요. 1가짜리가 껴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양이온 수보다 음이온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액성은 안 알려줄 때. 알려주면 고마운데 액성은 안 알려주고 이온수 B를 대신 주었을 때. 알겠지, 그치? 아, 양이온이 더 많으면 산성이구나. 음이온이 더 많으면 염기성이구나. 이걸 역으로 유추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됐지? 자, 다음 이번에는 만약 이가산과 좀만 띄울까요? 자, 이가산과 일가 염기를 반응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자, 볼게요. 여러분, 산성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온이 소소이온과 A이온과 그리고 C 플러스 이거는 꼭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양이온은 2가짜리만 있고 양이온은 1가짜리만 있고
음이온은 이가짜리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이거를 양이온수 분의 음이온수 비율로 나타내 준다면 얘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비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양이온, 양이온 개수가 음이온 개수 무조건 몇 배가 돼줘야? 2배가 돼줘야 전해량이 0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자, 중성. 자, 여러분 중성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온들이요. A2-와 C+. 이렇게밖에 없어. 그치? 그럼 여기도 양이온과 음이온수의 비율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얘도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C가 2개 있을 때 A온 하나 있는 꼴로 들어있지. 그치? 자, 요게 염기성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만약 염기성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온이 A온, C+, 그 다음 OH-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이자, 양이온은 1가짜리밖에 없지만 음이온은 2가짜리, 1가짜리가 같이 껴있으니까 자, 양이온분의 음이온의 비율이 뭐가 될 수가 없다? 2분의 1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2가짜리랑 1가짜리가 껴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나 2가 나오는 걸 가지고 액선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문제에서는 꼭 양이온분의 음이온의 비율을 줄 리는 없잖아. 음이온분의 양이온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알겠지? 그럴 때는 2가 되겠지. 2분의 1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치? 오케이. 잘 정리되고 있죠? 응?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상황. 일가산 HD에다가 이가 염기 BOH2를 반응시키는 경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이게 산성이다.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온이 수소이온, D이온, 그 다음 B, E+, 이렇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들이.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요거 양이온분의 음이온 비율을 중성이랑 염기성을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중성이라면 D-와 B, E+,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얘는 양이온분의 음이온의 비율이 2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 염기성이 된다고 볼까요? 자, 이게 염기성이라면 꼭 있어야 되는 이온이 D이온, B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양이온분의 자, 음이온의 비율이 얘도 뭐가 됩니다? 얘도 2가 되는 거죠. 근데 산성이라면 비율이 2가 될 수 없다. 그래서 2냐, 2가 아니냐 이렇게 따라가요. 그럼 우리 아까 조금 전과 한번 내용을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면 2가짜리랑 1가짜리가 만났어. 그치? 근데 만약 2가짜리의 액성을 따라가. 그러면 2 아니면 2분의 1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무슨 알겠죠? 만약 1가짜리의 액성을 따라간다면 2나 2분의 1이 아닌 수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랑 기억을 해놔야 돼. 2가짜리와 1가짜리가 만날 때는 양이온분의 음이온 또는 음이온분의 양이온, 근데 문제에 따라 바뀔 수가 있으니까 2나 2분의 1이 나온다면 이거는 2가짜리를 따라갔다는 얘기구나. 응? 괜찮지, 그치? 이 전화량이 중요하죠. 쓰임새가 되게 많아. 여기까지 이해했지? 응? 자, 이번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를 볼 거냐면 중합하는 문제를 풀 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온수 변화 예측. 이게 중요해. 이온수 변화를 예측하라. 봐봐 여러분. 예를 들면 HCl, NaOH 자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반응했다.
20, 20, 여기는 10, 10 이렇게 들어왔어요. 반응 후에 총 이온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40. 더 많은 거 따라가는 거. 괜찮지, 그치? 자, 만약 여러분 20, 20, 여기도 20, 20 들어왔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40. 뭘 따라가도 상관없다. 중성이니까. 괜찮지, 그치? 만약 여러분 여기는 20개씩, 여기는 30개씩 들어오면 이때는 반응 후의 총 이온수가 60. 자, 첫 번째 줄은 산이 더 많죠? 그럼 산이 기준이 된다. H 플러스가 주는데 H 플러스가 줄어든 만큼 누가 그대로 메꿔줍니다. Na 플러스가 메꿔주니까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 그렇지? 세 번째 줄은 염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염기를 그대로 따라가. 응? 여기서는 OH가 사라지지만 OH가 사라진 자리를 누가 그대로 메꿔줍니다. CL이 그대로 메꿔줍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전하량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같은 전하의 크기를 갖는 애들이 없어지는 자리를 대체해 주기 때문에 이온수가 달라지질 않는 거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근데 만약 이런 거 있죠. 이가짜리가 껴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전하량 크기가 달라지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만약에 H2A가 있고 여기다 B, OH 1가짜리 염기를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20, 40, 여기는 20, 20 이렇게 들어가. 반응 후에 총 이온수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산이 더 많아요? 염기가 더 많아요? 산이 더 많죠? H가 더 많으니까 산성입니다. 그러면 이온수를 누구를 그대로 따라가? 산을 그대로 따라가. 그 산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H가 사라질 텐데 H가 사라진 자리를 누가 그대로 메꿔줍니다. B 플러스가 그대로 메꾸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온수가 산 60개를 그대로 따라가줍니다. 이해하죠? 그죠? 요것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40, 20, 여기는 30, 30. 자, 이때도 산이 남죠. 이때도 반응 후의 총 이온수는 그대로 몇 개가 돼줄 겁니다. 60. 이렇게. 됐나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 해볼게요. 40, 20, 여기는 40, 40. 여기서는 산의 입장에서 보면 중성이니까 그대로 자기 걸 그대로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 염기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 중성에서는 여러분, 만약 염기 입장에서 본다면 OH가 다 사라지고 OH가 사라진 자리를 A온이 메꿔주는데 A온이 2가짜리잖아요. 그지? 반만 들어오면 되거든. 어? 40개가 사라지고 20개가 들어왔으니까 몇 개가 줄어요. 20개가 준 거야. 염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반응 후엔 총 이온수는 여기도 그대로 몇 개? 60개. 산의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간 거지만 염기 입장에서 보면 20개가 줄어든 거야. 그죠? 자, 이것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20, 40, 여기는 50, 50. 원래 여러분 염기가 가진 총 이온수가 몇 개였어요? 100개였죠. 그치? 100개인데 이제 염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가짜리가 몇 개가 들어온다? 20개. 20개가 줄어요.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돼주는 겁니다. 여기는 총 이온수가 8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 알겠지? 그럼 봐봐. 얘도 하나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이온수 변화를 예측할 때는 그냥 많은 거를 일단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알겠지, 그지? 근데 많은 걸 따라가는 게 맞는데 들어오는 애들이 더 적은 애가 다 1가짜리로만 되어 있다면 이온수의 변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더 적은 거에 만약 2가짜리가 껴 있다면 2가짜리가 들어온 것만큼
이온수가 줄어든다. 우선 알겠죠, 그죠? 이가짜리가 들어온 개수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한 거 같은데, 그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0, 20, 50, 50. 이때 반응 후에 총 이온수는 몇 개가 돼준다고요? 이때 반응 후에 총 이온수는 90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죠? 중화 반응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은 이거 딱 세 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참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는 문제들 중화반응 문제를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당연히 19번, 20번이니까 모의고사 원래 킬러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근데 어쨌든 그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문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그게 잘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접근하는 거는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일일이 알려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은 쌤이 알려주는 접근법을 그걸 연습을 하세요. 어차피 학교 시험 자체는 이 기출 기본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근데 그건 내가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일단은 연습만. 요게 좀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또 새로운 방법들도 자기 나름대로 또 만들어내고 그러기도 하겠죠. 무슨 알겠지, 그치? 처음부터 여러분 접근하는 게 바로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1단원 양적 관계도 그렇고 4단원 양적 관계도 그렇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일단은 마음이 급하잖아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고 시간이 많지는 않고 알겠지, 그지? 근데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보여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막 거기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무슨 알겠죠? 거긴 충분해요. 근데 막 엄청난 응용력을 키우는 것까지는 좀 짧죠. 그렇게 하기에는 알겠지? 근데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어차피 시험 자체가 엄청난 응용력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익히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응용력이 생기겠죠. 그 안에서. 알겠지? 그치? 요거 넘겨도 되죠? 요번에는 중화 적정인데 여러분 중화 적정은 봐봐. 자, 중화 적정도 은근히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자, 중화 적정은 여러분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찾아내는 거. 그걸 중화 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화 적정은 원리가 이거죠. 우리가 중화점에서는 반응에 참여하는 H 플러스 수소 이온의 몰수와 반응에 참여하는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서로 뭐하다? 같다. 이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치? 수소 이온의 몰수는 뭐로 구해주냐면 요거는 NMB 이걸로 구해주고 OH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요것도 NMB 이걸로 구해줍니다. 여러분 N이 뭐냐면 N은 가수 M은 몰농도 자 V는 요거는 부피 이렇게 돼요. 그죠? 가수 몰농도 부피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자 농도를 모르는 묽은 염산 수용액 10ml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0.1 몰농도의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ml를 첨가했더니 중화점에 도달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HCl의 몰농도는 바로 나오죠. HCl은 가수가 뭔지 알죠 여러분? 산 한 분자에 H가 몇 개가 들어있나? 염기 하나에 OH가 몇 개씩 들어있나? 이게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1 농도 몰라요. 부피 10ml는 자 NaOH 가수가 1 농도는 0.1 부피는 20. 그래서 M 값은 얘는 얼마가 돼준다?
0.2가 된다. 됐지, 그지? 이게 묽은 염산의 몰농도다. 자, 그 다음 만약 문제에서 생성된 중화 적정할 때 만들어지는 물의 몰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물을 만들 때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서 H2를 하나를 만들어 주잖아요. 얘네는 어째 반응할 때 1대1대1 이렇게 반응하니까 생성된 물의 몰수는 반응한 H의 몰수 또는 반응한 OH의 몰수와 같다. 그치? 그래서 지금 OH는 요걸 쓸까 여러분? 요거 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물의 몰수를 바로 구해도 되죠. 단 실제 몰수니까 부피를 리터 단위로 바꿔줘라. 그래서 여러분 생성된 물의 몰수는 얘는 0.1 곱하기 20ml를 리터로 바꿔주니까 0.02리터 이렇게 들어가고 생성된 물의 몰수가 0.0025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 미리물이 편할 때가 많기는 한데 실제 몰수를 구할 때는 꼭 리터 단위를 써주시고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마 이거 학교에서 이번에 수행평가 이걸로 하지 않을까요? 그지? 수행평가 이걸로 할 가능성이 되게 커. 바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요게 이제 삼각 플라스크예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농도를 알고 싶은 애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치? 아까 HCl 이제 농도를 몰랐으니까 얘를 넣어주는 거야. 10ml. 근데 넣을 때 봐봐. 얘를 넣을 때 쓰는 도구가 있어. 이때 쓰는 도구는 피펫. 그죠? 피펫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지시약을 떨어뜨려. 지시약은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을 많이 써. 페놀프탈레인은 색깔 변화가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연밀성은 빨간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현재는 무색을 띠고 있겠죠. 됐지? 자, 그리고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은 이렇게 생긴 데다가 넣어줘.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여기에 꼭지가 이렇게 달려있지. 얘가 이름이 뭐야? 어? 이거는 피펫 아니야. 요거는 뷰렛. 알겠죠? 뷰렛. 뷰렛은 눈금이 위에가 0이고 아래로 갈수록 눈금의 크기가 점점 뭐합니다? 점점 커진다. 자, 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이 뷰렛에다가 뭐를 넣어주냐면 표준 용액을 넣어주는 겁니다. 표준 용액이란 농도를 알고 있는 걸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준 걸 해보면 0.1 몰농도의 NaOH 이게 표준 용액이 되는 거죠. 됐지, 그치? 자, 봐봐, 여러분. 얘를 한 여기까지 채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NaOH를 이 상태로 그냥 실험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비커를 하나 가져온 다음 꼭지를 잠깐 열어. 그럼 이 NaOH가 꼭지 아래도 채워지고 한두 방울 똑똑 떨어지면 얘를 잽싸게 잠궈라. 됐지, 그치? 그리고 요걸 빼고 요 작업을 안 하면 무조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꼭지 아래에 있는 H는 아래로 안 내려가. 그러니까 미리 채워놔야 돼. 그래서 미리 채워놓은 게 내려가고, 그지? 내려가다 다시 잠그면 또 멈추고.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 요거 플라스크를 아래 갖다 놓고 색깔이 뭐로 바뀔 때까지, 붉은색으로 바뀔 때까지 NaOH를 떨어뜨려서. 이 NaOH가 얼만큼 들어갔나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죠? 만약 여러분 처음 눈금은 요만큼 쓰다고 가정을 해봐. 근데 나중 눈금이 30이 됐다. 그럼 얼만큼 내려갔는지를 알아보려면 나중 눈금에서 처음 눈금을 빼주면 된다. 괜찮죠? 오케이. 요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 이제 중화 적정 문제들이고, 이거 중화 적정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이런 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 여러분 식초 A 10ml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첨가를 해서 얘를 100ml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에 몇 ml만 20ml만 가져와서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초를 몇 ml를 쓰겠다는 거야? 2ml를 쓰는 거야. 그치? 2ml.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할 때, 그냥 식초, 몰롱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거 2ml 가지고 중화 적정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면 되고. 알겠지? 그치? 그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식초 A의 밀도를 D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줘.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식초, 얘는 꼭 아래에 들어가 있지. 얘는 위에, 상단에 문제. 얘는 문제 하단에 꼭 있잖아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CH3COOH 아세트산의 질량은 0.05g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제가 깔려. 그럼 여러분 이게 퍼센트 농도로 몇 프로란 얘기예요? 이게 몇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야? 이게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식초 1g 요게 뭐가 되는 거고? 용액 질량. 아세트산 0.05g 이거는 용질의 질량.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5% 농도구나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식초의 밀도와 이렇게 퍼센트 농도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어떤 공식을 쓰는 게 좋다고 그랬어?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때 쓰는 공식 x분의 10AD 이걸 쓰는 거야. 응? 알겠지? 그치? x분의 10AD. 자, 그래서 x 이거는 뭐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x는 화학식량. 자, A 요거는 퍼센트 농도를 나타내 주고 D는 요거는 밀도. 이렇게 돼요. 됐지, 그치? 중화 적정 문제가 여기에 마더텅이 한 20문제 정도 있을걸요? 71문제 중에. 학교 시험에 되면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지금 벌써 시험에 꼭 나와야 되는 게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동적평형, 상평형, 용해평형 하나씩은 무조건 나올 거고, 그렇지? pH랑 pH 문제도 은근히 많이 나와. 그리고 중화 적정에서도 은근히 문제 많이 나오고. 벌써 많이 했네.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좀만 연습하면 금방 잡을 것 같아, 그지? 근데 문제는 이제 중화 반응 양적 관계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죠? 자, 여러분 21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16쪽. 그냥 쌤 마음 같아서는 71문제 중에 한 10문제만 골라서 풀어주고 나머지는 다 풀어봐 이러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자, 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 아세트산 1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놉탈레인 두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자, 0.1 몰롱도 NaOH. 얘는 표준 용액이니까 이건 어디에 넣어줘야죠? 얘는 뷰렛에 넣어주면 되죠. 그치? 뷰렛. 피펜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아세트산의 몰롱도는 0.2 몰롱도다. 아세트산의 몰롱도. 자, 얘를 10ml를 가져와서 NaOH 0.1 몰롱도짜리 나중 눈금, 처음 눈금 차이가 20. 그러니까 M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M은 0.2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자, 생성된 물의 몰수는 반응에 참여한 OH-의 몰수로 구해도 된다. 20ml를 리터로 바꿔주면 되니까
0.02리터에서 0.002몰입니다. 이렇게. 됐지?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얘는 얼마 안 됐다, 그죠? 작년 4월이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중화 적정 가지고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구해보자. X 몰농도 아세트산을 5mm를 가져와서 0.1 몰농도 NaOH 10mm를 집어넣었더니 중화점에 도달했다. 그럼 여러분, 아세트산의 몰농도는 0. 얼마가 되겠네요? 0.2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5분의 1이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0.2 몰농도짜리를 몇 g을 가져오자. Wg을 가져오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부피잖아요. 몰농도랑 부피랑 곱한 게 몰수니까 Wg을 부피로 바꿔주면 얘는 D분의 얼마? W 이렇게 들어가지. 자, 요거는 0.1 몰농도 20mm와 같다. 됐죠. 그러면 W가 얼마 나오나요? W는 몇 D인지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W는 몇 D? 얘는 10D 이렇게 들어가. X가 0.2, W가 10D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답은 50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지?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여러분, 3번 문제는요. 여기 중화 반응인데 V2는 V1보다 크다. 지금 산과 염기를 보니까 여러분 다 몇가산과 몇가 염기들이 만났나요? 다 일가산과 일가염기들이 만났죠? 그치? 이런 경우 양이온수와 음이온수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 그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먼저 보는 게 좋냐면 라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그 이유는 라에선 여러분, 자, 이렇게 넷 이게 반반이죠, 반반. 그치? 어떤 이온 하나가 반을 차지하고 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저게 양이온이라면 양이온이 얘만 있어야 되는 거고, 얘가 음이온이라면 음이온 중에서도 얘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꼭 있어야 되는 이온이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요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4개짜리는 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요거는 Cl-가 될 수밖에 없다. 됐지, 그치? 자, 그럼 문제 조건에 보면 V2는 V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맨 처음에 나뉜 HCl과 NaOH가 반응한 건데 사실 누가 여기 엑소는 안 알려줬으니까 누가 한 개고 누가 두 개인지 모르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얘를 Cl로 잡았다면 V1mm가 들어올 때도 2개, V2mm가 들어올 때도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합해서 4개가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안 돼. 저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CL이 처음에는 몇 개가 있었다? 1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V1mm가 들어올 때는 1개가 들어오고 V2mm가 들어올 때 몇 개가 들어온다? 3개가 들어온다. 그래서 V1분의 V2는 3입니다. 자, 이거 확인하는 과정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2개짜리가 NA가 되겠네요. 그죠?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1대2야. 염화이온, 여기는 나트륨이온, 이렇게 셋 양이온 3개, 음이온 3개가 돼야 되니까 1개짜리가 K 플러스 여기 2개짜리는 OH-가 될 거야. 칼륨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이 1대2잖아요. 얘가 칼륨이온, 여기는 나트륨은 1대2 유지하고 요거 하나짜리는 H 플러스가 될 거다. 자, 요걸 써준 이유는 아니, 비율이랑 개수는 다른데 그냥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알겠지, 그지? 그것 때문에 확인 작업 한번 해봤어. 됐죠? 오케이. 4번 문제 가볼게요. 저는 4번. 자, HCl 10mm와 NaOH 10mm를 혼합한 용액에 수산화칼륨을 첨가할 때, 자, 첨가한 수산화칼륨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당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단위 부피당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를 곱하고 시작하자. 총 부피를 곱하고 시작하자. 그럼 처음에 KOH가 들어오기 전에 총 부피가 얼마였냐면 20ml였어요. 20 곱하기 6N 120N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산화 칼륨이 들어와도 나트륨 이온수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120N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났다는 건 B이온도 120N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KOH 수산화 칼륨이 들어오니까 A이온은 이따가 아예 바닥을 찍어. 그러니까 요거는 염기가 들어올 때 다 사라지는 거니까 H 플러스. B는 H가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올라가니까 B는 OH 마이너스. 그죠? 수산화 칼륨이 5mm에서 20mm까지 몇 mm가 들어오는 동안 15mm가 들어오는 동안 OH죠. OH가 몇 개가 들어온다? 120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5mm일 때는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40. 그치? 40. 그 40개가 기존에 있던 H하고 반응을 한 거지. 응? 그러니까 수산화 칼륨 들어오기 전에 수소 이온이 몇 개가 남아 있었다. 40개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봐주면 되죠. 괜찮나요? 그리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는데, 자, 이번엔 나트륨 이온이랑 그리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KOH가 들어오기 전에는 얘가 120N, H가 40N 이렇게 남아 있었어. 그치? 그럼 요로 하나 물어봅시다. 염화 이온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나요? 응? 응, 잘했어. 얘는 160N개가 돼야지.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가 서로 모여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NA가 120개 들어올 때 OH도 120개가 들어오니까 H랑 OH랑 반응하고 H가 40개가 남았구나. 그러니까 원래 H가 160개가 있었구나. 그치? 그러니까 CL도 160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쌤이 얘기하는 과정에 이 사고 과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전기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양이온수 이꼴 음이온수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무슨 알겠죠? 자, 여러분 KOH를 추가로 넣어주는 거예요. KOH 추가로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구경꾼인 염화이온은 160, Na 그대로 120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OH가 120개가 남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 사라져서 없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양이온수랑 음이온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칼륨 이온이 몇 개가 되면 되겠습니까? 160. 그죠? 그래서 칼륨 이온은 160개. 됐지, 그치? 이것도 OH가 120개가 남으려면 H 40개가 있었으니까 160개가 들어와야 되겠구나. 칼륨과 OH가 1대1로 존재하니까 칼륨도 160개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하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응? 알겠지? 그러니까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는 무조건 1대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로 생각하면 좀 빠르죠. 자, 여러분 KOH가 몇 mm가 들어왔을 때 20mm가 들어왔을 때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총 부피는 40mm가 되는 거고요. 총 이온수는 560N 이렇게 들어가니까 답은 14N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치? 이제 5번하고 6번이 이렇게 약간 좀 색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어때? 할만해? 여기까지 아직 할만하지? 이렇게. 자, 여러분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사실 이 문제를 처음 보면 이게 뭔 문제야 싶을 것 같아. 응? 자, 이 봐봐 여러분. 이게 A라고 하는 용액이 있는데 얘를 A 미리가 있어. 응? 알겠지? 지무야. 지무. 응. 자, 여기다가 B를 넣어줘. B를 B 미리를 넣고. 알겠죠? 그 다음 여기다 또 이어서 C를 C 미리를 넣어줘. 이게 이제 첫 번째 실험이야. 어?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B가 B미리가 있다. 여기다가 C를 넣어줘. 그 다음에 A를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하겠대 그냥. 어?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뭐 하는 거야? 그냥 ABC가 다 만난 거야. 맞죠? 마지막에 여러분 ABC가 다 합쳐졌을 때는 그냥 같은 농도인 애들이 같은 부피만큼 만난 거거든. 아니 그러면 결과가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둘 다 OH가 남는데 그 OH의 농도가 사실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는 농도가 0.1이라고 돼 있고 다에서는 0.4라고 돼 있어. 왜 농도가 같아야 되는데 다를까? 그지? 상대값이 자세히 보면 달라. 얘는 여러분 상대값 문자가 M, 여기는 N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저 상대값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거. 알겠지? 내가 M을 N으로 통일시켜 볼게요. 그럼 왼쪽에다 다 몇 배를 하면 되지? 다 4배. 그러니까 0.4, 2, 여기는 4. 됐지, 그치? 그리고 좀 번잡스럽긴 해. 볼게요, 여러분. A는 수소가 몇 개만큼 들어있다고 봐주면 돼. 부피는 A밀이야. 농도를 4라고 볼 거야. 그치? 여기는 수소 이온이 4A개만큼 들어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치? 이번엔 A와 B 혼합 용액이 있어요. A, B 혼합 용액도 수소 이온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A 플러스 B에다 몇 배를 해준 것만큼 2배를 해준 것만큼 수소 이온이 들어있어. 자, A, B, C 다 합친 용액에는 OH-가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얼마를 곱한 것만큼 0.4를 곱한 것만큼 H가 들어있어. 아니 OH가 들어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B 여기 H 플러스 소소윤이 들어와요. 얘는 부피는 B밀이. 자, 농도는 1이니까 B개. 이렇게 들어. B 플러스 C는 OH-가 B 플러스 C에다가 몇 배를 해준 것만큼 1.5배를 해준 것만큼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지금 질문을 보니까 있잖아. C에서 단위 부피당 수소나 이온수를 구해보고 A랑 C를 합했을 때 단위 부피당 이온수도 한번 구해봐라.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A, B, C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돼. 지금 너 지금 부피가 다 다르니까. 그럼 봐봐. 식을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 A가 가진 수소 이온과 B가 가진 수소 이온을 더해주면 AB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수와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이걸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바로 그러면 4A하고 B를 더해준 값이 2A 더하기 2B 이렇게 들어가니까 B는 2A 이런 식이 하나 나와. 됐지, 그치? 자, 이제 그 다음 요거 봐. 이제 우리 C가 가진 OH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요거는 A, B, C 다 반응하고 남은 OH 마이너스 개수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잖아, 그치? 근데 C가 원래 가진 OH 개수를 알아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얘들아? 어? C가 원래 가진 OH 마이너스를 알아보려면 지금 남은 OH 개수는 알아.
그럼 사라진 OH 개수만 알면 되지 않나? 어? 남은 거에다가 사라진 OH를 더해주면 원래 C가 갖고 있던 OH 개수가 될 거 아니야? 그 OH는 뭐가 들어온 것만큼 사라져. H 플러스가 들어온 것만큼 사라지겠지? 자, 여러분 H가 AB가 합친 것만큼 들어온 거잖아. 요게 사라진 OH 마이너스 개수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두 개를 더해버리면 C가 원래 갖고 있던 OH 개수가 나오는 거지. 응? 요까지 했지,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도 발음은 요거는 B랑 C랑 반응하고 남은 OH 마이너스 개수예요. 여기도 OH는 H가 들어온 것만큼 사라졌겠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 둘을 더해주면 C가 원래 갖고 있던 OH 마이너스 개수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 둘 더한 거랑 요거 둘 더한 값이 서로 뭐 해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자, B에다가 2A를 넣고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2A를 넣어주면 6A 더하기 여기도 2A를 넣을게요. 3A 곱하기 0.4는 1.2A 더하기 0.4C는 자, 오른쪽은 2A에다가 여기다 2A를 넣어주면 3A 더하기 1.5C 이렇게 됩니다. 7.2A에서 5A를 빼주니까 2.2A는 1.1C가 되고요. C가 2A 이렇게 나와요. 됐지, 그치? 여러분 C에다가 2A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2A를 넣어주면 C가 원래 갖고 있던 OH는 다 해서 8A개다 이렇게 되죠. 됐지, 그치? 그러면 C에서 단위 부피당 수산화윤의 농도는 2A분의 8A 이렇게 됩니다. 부피가 2A 그런 이온수는 8A 이런 식으로, 그치? 요거 대 A랑 C랑 혼합 용액은요, A가 부피가 A mm, C가 2A mm니까 전체 부피가 3A 이렇게 돼요. A는 H를 4A개, C가 OH를 8A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반응하고 나면 OH가 4A개가 남는다. 이게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1대 X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3분의 1이다. 요것도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개념이 있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참 피곤한 게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 그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아무리 알아도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풀면 되겠다 바로 안 와. 안 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야. 응? 알겠지, 그치? 대신 이제 다음번에 요거랑 비슷한 류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요걸 확인하는 습관을 갖겠지. 그렇잖아, 그치? 상대값이 같은지 다른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갖겠죠. 응? 됐지? X? 요거 X 구하는 거? 자, 봐. C, 용액 C에서 단위 부피당 수산화 이온수는 C의 부피가 2A, 지금 A로 다 통일을 한 거야. 2A 분의 OH 마이너스 개수는 다 해서 8A. 여기서 구해도 되고 여기서 구해도 되고.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2A 분의 8A 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AC 혼합 용액은 전체 부피가 3A. A가 A mm, C가 2A mm니까. 됐지, 그치? 그리고 A가 H를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4A. C는 OH를 8A. 반응하고 나면 OH가 4A개가 남겠다. 괜찮지?
다음 문제로 가도 되겠습니까? 6번.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 단위 부피당 n스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이거 똑같아 그냥. 여기도 뭐를 곱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저거는 다 HC X 미림 필요한가? 자, 여기 보시죠. 자, 맨 처음에 첨가한 용액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HCl만 Xml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단위 부피당 n스타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부피를 곱해야죠. 여기는 몇 개가 있다? X개가 있다. 됐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 n스타가 음이온수에서 칼륨이온수를 뺀 거래요. 근데 아직은 칼륨이온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X는 누구 개수랑 같겠네요? 염화이온의 개수와 같겠죠. 그치? 아직은 음이온이 염화이온밖에 없으니까.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KOH를 50ml를 집어넣었어요. 자, 50ml를 집어넣었더니 음이온수에서 칼륨이온수 뺀 값이 0이 된다는 거야. 그 염화이온이 지금 X개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K 플러스 칼륨이온도 X개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쌤, 음이온에 OH 마이너스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쟤는 지워지죠. H랑 반응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치?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여기 10ml가 들어오는 동안은 칼륨이온이 5분의 1이니까 0.2X개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50ml일 때 칼륨이온이 X개가 들어오니까. 그럼 여러분 A점에서는 음이온수에서 칼륨이온수를 뺀 값이 얼마가 됩니다. 0.8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치? 근데 0.8X개는 자, 전체 부피에다가 단위 부피당 n스타를 곱해준 것과 같아야 되니까 0.4 곱하기 x 플러스 10 요거랑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다. 됐죠? 요 0.8x라고 하는 거는 염화이온이 x개, 칼륨이 0.2x개를 구해서 그걸 빼준 값이 0.8x가 되는 거고, 요 A점의 n스타 값은 단위 부피당 n스타니까 전체 부피에다가 저 농도 값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전체 부피는 x 더하기 10이 되고 y 값이 농도가 0.4니까 둘이 같아야 되잖아 이게. 그치? 그럼 요게 x가 얼마가 나와요? x가 10이다. 이렇게. 여러분 x가 10이면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 부피가 얼마가 돼주냐면 총 70ml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70 곱하기 0.1을 해주니까 7이 나와야 돼. 맞죠? 응? 자,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보기 좋게 정리해 줄게요. 자, 얘가 처음에 10ml일 때 10개씩, 얘가 50ml일 때 여기도 10개씩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 NaOH가 요게 10ml가 들어왔을 때 요거는 7개씩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음이온수에서 칼륨이온수를 뺀 값이 얼마가 남아야 되니까 7이 남아야 되니까. 지금 요거랑 요거는 어차피 반응해서 사라질 거고, 음이온은 얘랑 합해서 몇 개? 17개. 그죠? 그리고 칼륨이온은 1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지, 그치? 자, 보기 기억 볼까, 여러분? 자, 기억. 자, A점은요, H랑 CL이 10개씩 있는데, K와 OH가 2개씩 들어온 상황이니까, OH 다 사라지고, H가 8개가 남아요. 그죠? 그럼 칼륨이온하고 수소이온은 1대 4가 될 거다. 그치? 그건 바디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NaOH가 KOH의 3배가 됩니다. NaOH는 10ml일 때 7개씩 들어오고요. KOH는 10ml일 때 2개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3.5배가 됩니다. 응? 됐지, 그치? 자, 다음 보기 디귿. 자, HCl X밀이면 H하고 CL이 10개씩. 다음 NaOH가 20ml가 들어올 때는 10ml일 때 7개씩 들어왔으니까 20ml면 14개씩 들어와요. 그래서 H, OH 사라지고 OH 4개 남습니다. CL이 10개, OH가 4개. 그러니까 10분의 4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개 기억 디귿. 하나 됐어? 이제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자, 여러분. 7번 이런 애들은 이제 단위표당 이온수가 계속 나오죠. 응? 바로는. 아니, 맨 처음에 HCl이 20ml가 있었어. 단위표당 이온수가 9N개래. 그러니까 실제 이온수를 바꿀 거야. 여기는 얼마? 180N. 그죠? 자, 요점 볼까? 요점은 HCl 20ml에 NaOH가 10ml가 들어왔으니까 30ml죠? 여기도 얼마? 180N. 이렇게 돼요. 자, 염기가 들어와도 이온수가 일정하잖아요. 얘는 무슨 이온이다? B는 Cl-. A는 NaOH 넣어주면 처음부터 바로 증가하니까 A가 Na+. 그리고 여러분 여기 둘이 만나는 점 보이시죠? 여기는 그대로 얼마? 180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180을 전체 부피 5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3.6N 이렇게 들어갑니다. 50분의 180N. 그리고 30ml일 때 나트륨이온이 180개가 들어오니까 10ml일 때는 여기는 60개가 들어와요. 총 부피가 30이야. 그러니까 60N을 30으로 나눠주니까 Y는 2N 이렇게 됐지, 그치? 자, 그럼 기억에 B이온은 H가 아니라 Cl-가 돼야 되고 X 플러스 Y는 5.6N이 돼야 되고 자, 첨가한 NaOH가 40ml일 때라고 돼 있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HCl이 20ml일 때 얘네는 180, 여기도 180 이렇게 들어왔다면 자, NaOH가 40ml일 때는 봐봐, 여러분. 30ml일 때 180개씩 들어오니까 40ml일 때는 240개씩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60이 되는 거고 총 이온수는 많은 걸 따라가주면 되니까 480N이 되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가 8N입니다. 이렇게. 됐지? 이거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어? 솔직히 좀 본 적이 있는 거 같아, 없는 거 같아? 있는 거 같지? 방금 테스트 문제야, 이거. 자, 요번에는, 아이고, 8번. 8번도, 이거 테스트 문제인데. 이거 테스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반응 X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산성. 근데 반응 후에 음이온이 몇 개래? 2N개. 산성이니까, 아, 산이 원래 갖고 있던 음이온이 2N개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2N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됐지, 그치? 그러면 40ml는 절반이니까 여기는 N개 이렇게 들어와. 괜찮나요? 자, 나를 보면 여러분 봐봐. 나는 염기성인데 전체 음이온 수가 N개다. 아, NaOH는 20ml일 때 음이온이 몇 개씩 들어오는구나?
n개씩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10ml는 절반이니까 0.5n, 30ml는 1.5n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가진 이온이 누가 더 많아? 산이 더 많지? 그러니까 단은 액성이 뭐가 됩니다? 여기는 산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중성이 아니라 산성입니다. 자, 혼합전 용액의 몰농도는 NaOH가 HCl의 2배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NaOH는 20ml 때 N개씩 들어오고요. HCl은 40ml 때 N개씩 들어와요. 누가 더 농도가 진하네? NaOH가 2배 더 진하다. 자, 디귿 생성된 물 분자 수는 가가 다의 1.5배가 아니라 가에서는 1.5개, 다에서는 0.5개니까 3배 이렇게 해줘야죠. 맞는 거는 니은말. 됐지, 그치? 자, 이번엔 9번 문제. 여기도 다 비슷해 패턴들이 봐. 여기 지금 또 다 뭐가 주어져 있어요? 액성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용액 1, 액성이 산성인데 반응 후에 양이온이 1개다. 뒤에 지수는 무시할게요. 여기는 1개씩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1개, 여기는 1.5개씩 들어오는 거고. 자, 용액 1을 보니까 액성이 염기성이다. NaOH 40ml에서 양이온이 1.2개씩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40ml에 1.2개가 들어오니까 30ml는 0.9, 여기도 1.2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액 3을 보니까 누가 더 많아요? 산이 더 많죠?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됩니다? X는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 X는 1.5다. 됐지, 그치? 많은 걸 따라가시면 되니까. 그럼 바로 용액 1은 자, H가 0.1만큼 남았어요. 근데 단위 부피당이니까 총 부피로 나눠줘야 돼. 50으로 나눠주고. 3에서는 H가 0.3만큼 남았지만 얘도 단위 부피당이니까 총 부피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3배가 될 수는 없지. 이렇게. 됐지, 그치? 자, 용액 2에서 10ml만 가져오자. 여러분, 용액 2는요, OH-가 0.2만큼 남아있는데, 전체 60ml 중에 10ml를 가져오자. 용액 3은 H 플러스가 남아있어요. 0.3만큼 남아있는데, 총 70ml 중에 8ml만 가져와 보래. 그럼 요거는, 자, 지울까요, 여러분? 6분의 2 대 7분의 2.4 이렇게 돼요. 14 대 14.4. 누가 좀 더 많네? H가 좀 더 많지? 그러니까 액성은 산성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자, 요런 10번 문제. 2019년도, 20년도에 이런 타입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례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NaOH 10ml가 있는 곳에다가 HCl 3Vml를 조금씩 넣어 볼 건데, 요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 준 게 요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Br 4Vml를 넣어주는 건 이제 그래프를 이제 나타내 본 거고.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HCl이 들어오기 전부터 X이온은 들어있던 거니까 이거는 나트륨 이온이 되던가 OH- 수산화 이온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여러분 이게 나트륨 이온인지 아니면 수산화 이온인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요때랑 요때랑 농도비가 몇 대 몇인가요? 15 대 8. 그치? 만약에 여러분 이게 나트륨 이온이다라고 가정해봐봐. 나트륨 이온은 이온수가 안 변하죠? 그러면 부피비가 지금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8 대 15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치? 그러니까 절반이 채 안 돼. 그러니까 얘는 V값은 어떻게 돼줘야 되냐면 10mm보다 살짝 작아야 돼. 그지?
이해 가시죠? 만약 V가 10이면 농도가 딱 얼마로 줄겠지? 15에서 7.5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15대 8이니까 V가 10보다 살짝 작을 거야. 그럼 3V는 이거 아무리 커봐야 30이 안 돼. 그치? 그러면 10mm에다가 이걸 많이 쳐봐야 30인데 이런 부피가 4배가 되는 꼴이거든. 10에서 40으로. 저게 만약 나트륨 이온이라면 농도가 4분의 1 많이 줄어야 4분의 1이야. 사실은 4분의 1도 안 줄어. 그죠? 근데 자 얘랑 비교해 볼까? 75대 이거 곱해주면 12야. 6배 넘게 줄어. 그치?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NA가 아니야. 농도가 너무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얘는 NA 플러스가 아니라 누구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 얘는 OH 마이너스구나. 원래는 이렇게 유체해서 찾는 게 맞는데 그냥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면 아 농도가 너무 팍팍 주는 것 같은데 OH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지,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원래는 OH가 15N개가 있었어요. 전체 부피가 10mm였으니까 그러면 HCl이 V만큼 들어왔을 때 요거는 이제 남은 OH 개수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죠? 요때 OH가 이제 사라진 게 있을 거 아니야. 산이 V만큼 들어왔을 때 사라진 OH 개수랑 산이 3V만큼 들어왔을 때 사라진 OH의 개수는 몇 대 몇이 돼줄까요? 1대 3이 돼주겠죠. 응? 그치? 그래서 저걸 가지고 쓰는 거야. 15n에서 빼자 10 플러스 v에다가 5분의 4n을 곱해준 값과 한 번인 자 15n에서 이번엔 10 플러스 얼마 3v에다가 25분의 6n을 곱해준 값을 빼자. 그 차이가 이게 몇 대 몇이 된다? 1대 3이 된다. 됐지, 그치? 요걸 정리해서 V값을 구하는 거예요. V값을 구해봤더니 V가 5가 나오네요. 요때 비례식으로 푸는 요때 그 한 2년 정도 이것저것 한참 바짝 나올 때가 있었는데 맨날 V가 5 아니면 10이었어. 여기 봐봐, 여러분. 얘가 V가 5면 전체 부피가 15mm니까 얘는 12N. 그치? 요거는 15mm가 되니까 25를 곱해주면 여기는 6N, 3N 줄고 9N 줄고 딱 1대 3으로 줄었지. 그치? 그럼 산이 EV가 들어왔을 때는 요거 10mm가 들어올 때는 OH가 6N개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9N개가 남아 있을 거야. OH가. 그죠? 그래서 X 값은 남은 OH 9N개를 전체 부피 20으로 나눈 게 그게 X 값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여기 OH가 아직 6N개가 남아 있는데요. HBr Vmm가 들어올 때까지는 Y이온이 나타나질 않다가 그 이후부터 나타난대요. Y가 누굴 것 같아요? 그치. H 플러스예요. 맞아. H 플러스. 그러니까 처음에 Vmm일 때는 H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저 OH 6N개 남은 거랑 반응하느라고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3V가 추가로 들어오는 동안엔 V당 6N개씩 들어오니까 다 해서 H가 18N만큼 들어오겠다. 응? 된 거지, 그치? 자, 여러분 기억에 X이온은 OH- 수산화 이온이 맞습니다. V는 10mm가 아니라 5mm가 돼야 되고요. X는 20분의 9N이 되고 자 Y는 18N이 되니까 얘는 40이다.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아, 그리고 요거 요게 HBr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반응 끝난 뒤에 HBr을 추가로 더 넣어주는 거야. 자, HBr을 넣어줬는데
000을 찍다가 V 이후부터 올라가잖아요. 만약 B열 마이너스 구경꾼 이온이라면 처음부터 증가했겠지. 그렇잖아, 그지? 얘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OH 마이너스 남은 거랑 반응을 하느라고 나타나진 않았던 거야. 근데 V밀 이후부터는 올라가잖아? 그러면 HBr이 V밀이 들어올 때 요걸 다 사라지게 한 거지. 그러니까 V당 H가 6N개씩 들어온다. 그죠? 그럼 V에서 4V까지 3V밀이가 더 들어오는 동안 H 플러스는 18N이 더 들어올 거다. 된 거죠. 됐어. 봐봐, 여러분. 요거랑 뒤에 문제 11번도 얘도 약간 패턴이 비슷해요. 자, 요 문제는 일단 어디를 먼저 보는 게 좋냐면 실험 결과를 꼭 먼저 봐야 돼. HCl에서 단위 부피당 수소이온은 N개씩 들어옵니다. 근데 HCl이 10ml니까 여기서 H는 몇 N씩 들어오겠지요? 10N개씩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D는 액성이 염기성입니다 라고 아예 주어져 있어요. D는 여러분 전체 부피가 얼마입니까? 30. 반응 후에 남은 OH가 단위 부피당 수산화 요소가 6분의 1N이니까 OH가 몇 개가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5N개가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H 10N개랑 반응하고 OH가 5N개가 남으려면 NaOH 20ml에서는 OH-가 15N개가 들어온다는 거죠. 맞지, 그치? 그래야지 5N개가 남으니까. 지금 질문은 C에서 이제 X값 요걸 이제 찾는 게 여러분 이제 질문인데 요걸 구하려면 NaOH에서 OH가 몇 N개가 들어오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피만 알면 끝나. 근데 V값을 모르잖아, 그죠? 그 V값을 구하라고 A하고 B를 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B가 KOH가 3V만큼 들어왔을 때 액성이 산성이랍니다. KOH가 그럼 2V만큼 들어왔을 때 염기가 더 조금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액성은 여기도 산성이 돼줘야겠죠.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산성이야. 염기가 들어올 때 H가 분명히 줄어. 근데 그 줄어든 H의 개수는 염기가 들어온 양에 비례해야 되잖아. 즉 염기가 2대 3으로 들어오니까 줄어든 H의 개수도 몇 대 몇이 될 거다? 2대 3이 돼줄 거다. 그치? 그래서 원래 있던 H는 10N 자 빼기 KOH가 2Vml가 들어올 때는 2V 더하기 10에다가 8분의 얼마? 3N을 곱해준 값과 그죠? 이번에는 10N 빼기 이 3V 더하기 10에다가 얼마를 곱해준가? 4분의 N을 곱해준 값이 이게 몇 대 몇이 돼주면 됩니다? 2대 3이 돼주면 됩니다. 됐지, 그치? 원래 있던 H에서 남은 H를 빼자. 그러면 염기가 들어온 것만큼 H가 사라지는 건데 염기가 2대 3으로 들어왔으니까 사라진 H도 2대 3으로 사라질 거다. 이렇게. 됐지, 그치? 얘를 비례식을 정리하면 V값이 5가 나와요. 응?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V가 5면 입이 요게 10ml가 되는 거야. NaOH는 20ml일 때 OH가 15N개가 들어오니까 10ml일 때는 절반 7.5N개가 들어오고요. H는 10N개 이렇게 들어오니까 H가 남은 게 몇 N개가 됩니다. 2.5N. 그리고 용액 C의 전체 부피는 얼마? 여기는 20ml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의 2.5N이니까 얘는 8분의 1N이다. 그게 답이 되죠. 요
요즘 수능에는 이런 타입은 잘 안 나와요. 예전 타입이야. 내신은 골고루 나올 수 있으니까.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에는 딱 12번까지만 하자.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니까 이번엔 HCl, NaOH가 있는 곳에다가 KOH를 추가로 넣어준 거예요. 지금 적어도 물질이 세 가지가 만난 거야. 근데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X이온이 자기 혼자 절반을 차지한대. 그럼 바울은 꼭 있어야 되는 이온이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자기 혼자서 반이 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Cl밖에 없죠. 그지? 그래서 X가 이거 염화이온이네. 이것만 찾으면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다에서 염화이온의 개수는 일정합니다. HCl 처음에 한번 넣어주고 더 안 넣어주니까. 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래서 가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의 개수와 나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단위 부피당 염화이온수, 즉 염화이온의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전체 부피를 곱한 게 그게 염화이온의 개수가 되잖아요. 그지? 간인 여러분 전체 부피가 얼마인가요? X 더하기 얼마? 10. 여기다가 3분의 4n을 곱해준 값과 나는 전체 부피가 X 더하기 여기는 얼마? 20. 여기에다가 n을 곱해준 값이 이게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됐지, 그치? 그래서 x가 얼마나 나오냐면 x가 20이 나와요. 그럼 염화이온의 개수는 실제로 몇 개가 있는 거죠? 40n 이만큼 들어있어요. 다에서도 염화이온은 40n개가 있어야 됩니다. 40n은 다의 전체 부피는 20 플러스 y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3분의 2n을 곱해준 값과 같아야겠다. 그럼 y는 얼마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y는 40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x가 20, y가 40 합해서 60이다. 됐지, 그치? 요 2분의 1 저거 나올 때는 거의 다 이제 전화량 갖고 푸는 거 대부분 C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예 2분의 1이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처럼 4번이었나? 이온수 비율로 나오는 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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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런 식으로 이온수 비율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은근히 저 문제가 많다. 몇 개 있어. 21번 같은 것도 이것도 이온수 비. 여기서도 보면 다에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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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 세 개짜리가 염화이온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패턴인 거예요. 40번 때인가도 하나 더 있던데. 41번 같은 문제는 얘도 HCl, NaOH, KOH도 일가산과 일가염계들을 만나게 했는데 나는 얘는 대신 도표를 줬어. 근데 또 이거 하나 2분의 1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죠? 절반. 그치? 그러니까 이거 숫자 2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을 혼자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쟤도 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쟤도 CL-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 하나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사실 타입 이런 것들이죠. 그치? 분수로 주든가 이렇게 도표 형태로 주든가 아예 이온수 비례를 숫자로 아예 주든가. 됐지? 오늘 숙제는 다른 반도 다 똑같이 냈어. 40번까지만 일단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 여기는 중화 적정 문제가 많아. 알겠지? 중화 적정이 한 거의 20개 가까이 될 거야, 아마. 뒤에 가면 고난도라고 적혀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아유 고난도라고 다 고난도가 아니야 여러분. 저난도 문제들도 많아. 자 고생했어요.